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계속 코 성형을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하는데요. 이번 영상의 소주제는 바로 복코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이제 복코 때문에 수술을 하려는, 코를 좀 슬림하게 만들고 싶어서 코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보면 복코를 교정하는 것을 이제 어떤 두꺼우니까 이 안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제거해서 파내서 코를 얇게 만든다라고, 그게 이제 주된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코 안에는 피하 지방층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피부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그다음 밑에 연골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파낼 수 있는 조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약간은 있습니다만 다른 뭐 팔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조직에 비해서 피하 지방층이 별로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를 얇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피부를 먹여 살리는 구조는, 혈관은 피부의 바로 밑에 있어요. 피부층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 바로 밑에 subdermal plexus라고 해서 피부 바로 밑층에 혈관이 이렇게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위에 있는 피부를 먹여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피부를 만약에 그 층을 쳐내버리면 피부를 먹여 살릴 혈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피부는 죽는 거잖아요. 괴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층은 전혀 거의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에 이제 뭐 근육층도 사실 별로 많지 않고, 코에는 연골을 얇게 만들 수도 없고 피하 지방층이라고 해봤자 별로 없기 때문에 조직을 제거해서 복코를 해결한다는 마인드나 컨셉은 거의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복코를 해결하느냐? 바로 이제 코끝을 올리는 작업, 결국 연골을 올리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하거든요. 코끝을 올리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코끝을 올리게 되면 연골을 이제 위로 당겨서 고정하고 그 위에 이제 피부 조직을 덮어주면 피부가 약간 당겨지게 돼 있잖아요. 밑에 있는 구조물, 그러니까 뼈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곳 위에 이렇게 천막을 친다고 하면 천막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지는 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코가 높아지면서 얇아 보이는, 슬림해지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복코 교정의 핵심 술기다, 프로시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죠. 코끝을 올리는 작업이 곧 복코 교정이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 그 외에 약간 그래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서 복코를 더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뭐 피하지방층이라든지 쓸데없는 조직을 약간 제거할 수 있게 되겠고,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는 그런 조직도 약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코 위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탑쌓기라고 하는데, 연골을 위로 당겨서 고정도 하지만, 비중격 연장술도 하지만, 그 위에 이제 비중격 연골을 잘라서 또는 귀연골을 잘라서 또는 뭐 기증 진피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쌓아주는, 흔히 말하는 탑쌓기 작업을 하게 되면 코끝이 좀 더 뾰족하게 나오겠죠. 비중격 연장술만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연골을 당겨서 고정한 거고, 그 위에 또 약간 작은 뭐 5mm 지름 정도로 우리 연골을 잘라서 탑쌓기를 해주면 얇아지는 효과가 나는데, 근데 이제 그분처럼 탑쌓기를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니냐? 그게 또 아닌 것이, 탑쌓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어색한 코 모양이 나올 수 있고, 코끝이 또 너무 당겨져서 뭐 탑쌓기한 연골이 비쳐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끝에 이제 혈액순환 방해해서 피부에 데미지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너무 많이 쌓는 것은 좋지 않죠. 한 2개 층 정도, 아주 맥시멈 한 3개 층 연골 두께로, 연골 두께가 보통 한 1m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개 쌓으면 2mm, 3개 쌓으면 3mm 정도겠죠. 그 정도 어떤 선에서만, 그 이하로만 하는 것이 좋다. 연골 재배치 또는 비중격 연장술만 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 약간의 연골을 쌓아주는 것이, 탑쌓기를 2층 내지 3층 정도까지는 해주는 것이 복코 교정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 그래야만 좀 더 뾰족한 코가 나오고, 또 너무 뾰족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복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결국 맨 바깥층에 있는 피부층이 두꺼운 분들이 많거든요. 스킨 엠벌럽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두꺼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작업을 해도, 최대한 노력을 해도 결국 밖에 있는 피부가 제일 겉에서 볼 때는 반영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피부가 그걸 결국 덮어주게 돼서 전혀 뾰족해 보이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사실 복코 교정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오늘은 제가 복코 교정을 시도를 해서 이런저런 말씀드린 술기들을, 방법들을 다 써서 최대한 복코 교정을 해드린 분들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복코 교정은 이제 정면 모습이 중요하니까, 코 수술은 주로 예전에는 측면 모습, 코의 옆라인 쉐입을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정면과 측면 45도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분 첫 수술 케이스였고, 뭐 눈코를 같이 했지만 코만 보시면 코가 상당히 복코죠. 우리가 흔히 아시안 중에 이제 전형적으로 말하는 짧고 낮고
퉁퉁해 보이는 복코잖아요. 저는 저기 이제 피부가 두꺼워 보이죠. 콧구멍은 작고요. 콧대는 실리콘을 넣어서 올렸고 코끝을 비중 연장술을 하고 연골 탑쌓기를 좀 해서 그나마 슬림하게 좀 만들어서 그 빛이 반사되는 거 보면 코에 이제 굉장히 그 슬림한 어떤 라인이 생겼잖아요. 그럼 콧대 그런 것도 이제 약간 복코 교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코끝 자체도 올리기도 했고 올리면은 콧볼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콧볼 축소를 하지 않아도 콧볼이 좀 작아지는 효과도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콧볼 축소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복코 교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끝 높이를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슬림해지고 콧볼도 작아지고 해서 좀 펑퍼짐해 보이는 복코가 많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고요. 이분의 이제 측면 45도 사진을 보면 상당히 복코가 심하죠. 피부 두껍고 뭉툭하고 짧고 낮고 뭐 그렇잖아요. 전형적인 아시아인 코죠. 그래서 코를 좀 길게 빼는 작업도 했고 어떻게 보면 짧은 코 교정도 된 거죠. 코끝을 높이기도 했고 낮은 코도 올린 것이고 그러면서 복코가 자동으로 교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제거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약간 제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연골도 쌓아줘서 이렇게 최대한 슬림한 뾰족한 코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뾰족해 보이거나 그런 평균 이상으로 뾰족해 보이거나 얇은 코가 될 수는 없고 평균 정도가 될까 말까 한 게 복코 교정이라고 봐야겠죠. 이분의 옆모습 봐도 좀 짧고 낮은 코, 뭉툭한 코를 올려서 좀 슬림해 보이게 이렇게 높이도 올렸지만 옆라인 쉐입도 개선했지만 좀 뾰족해 보이게 객관적으로 뾰족한 코는 아니지만 수술 전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좀 슬림하고 뾰족한 코를 만든 것이 복코 교정에 효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분의 경우는 꼭 코끝이 이제 좀 퍼져 있는 복코 형태인 건데 복코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피부가 두꺼운 복코와 그다음에 연골이 퍼져 있는 복코 이렇게 나누는데 이분은 이제 물론 피부가 얇진 않지만 연골이 많이 퍼져 있는 복코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코가 그렇게 작진 않고 그렇지만 연골이 이렇게 날개 연골이라고 하는데 이 콧구멍을 둘러싸는 연골이 날개 연골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이렇게 퍼져 있는 코가 낮은 이유겠죠. 복코로 보이는 이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골 재배치 또는 비중 연장술 할 때 묶어서 당겨서 올려줌으로 인해서 개선을 시키고 뭐 제거할 수 있는 조직도 제거해서 이렇게 코를 좀 슬림하게 해드렸고 콧볼 축소가 안 했지만 콧볼이 축소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났죠. 그래서 복코 교정이라는 것이 이런 효과를 낸다라는 거고요. 측면 사진도 보시면은 코끝이 좀 뭉툭하면서 좀 둥근 이런 코였는데 이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고 복코 중에서는 그리고 연골도 작은 편이 아닌 분이에요. 뭉툭하게 퍼져 보인다는 건 연골이 작게 발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높게 묶여 있지 않은 거지 연골 크기가 자체가 작은 건 아니라서 이런 코가 사실 많이 올라가요. 코끝이. 그래서 코끝의 변화가 꽤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코의 옆 각도가 떨어지는 각도가 오히려 직반버섯 형태로 바뀌었죠. 각도가 바뀌었잖아요. 매부리도 약간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반대로 직반버섯까지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의 어떤 피부가 늘어나는 능력이라든가 탄성이라든가 연골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좀 뾰족한 코가 나오지 않았나, 복코 교정이 잘 되지 않았나 싶고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복코 중에서는. 다음 케이스는 진짜 심한 복코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연골도 작고 피부도 굉장히 두꺼운 정말 복코 중에 복코, 아주 심한 복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 전부터 제가 기대치를 낮추는 작업, 이런 경우는 이러저러해서 방금 말씀드린 피부가 너무 두껍고 연골도 작고 해서 많이 뾰족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고 다를 것이니까 하긴 하는데 좀 기대치를 무슨 약간 평균적인 두께의 평균적인 복코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진행이 됐고 그래도 정면 사진 보면은 코끝에 어떤 하이라이트나 쉐입이 분명히 약간 생겼고 슬림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약간 복코 전체적으로 좀 펑퍼짐해 보였던 코가 좀 개선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보여드리는 케이스 중에 가장 심한 복코인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옆모습도 보시면은 코끝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둥근 형태의 복코인데 코끝을 최대한 올려서 이렇게 했고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코끝 연골도 작고 올려봤자 밖에 있는 스킨 그러니까 피부 조직이 누를 거기 때문에 높이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얇아지는 효과 정도만 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코 정도 해결을 했다고 봐야지 코끝 높이가 뭐 올라가거나 코 옆라인이 많이 바뀌는 그런 정도 효과는 내기는 힘들었다라고 봐야겠죠. 마지막 케이스는 재수술 케이스인데 이제 첫 수술할 때 코끝을 많이 올리는 작업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콧대에 실리콘만 넣고 코끝을 올리는 작업을 뭐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뭐 비중경 연골만 가지고 했는데 다시 내려갔거나 이래서 복코가 꽤 남아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재수술할 때 이거를 좀 뾰족하게 올리고 교정을 해달라고 하셔서 재수술을 하는 김에 그리고 실리콘도 지금 옆으로 기울어서 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교정할 겸 재수술을 시도해서
실리콘을 똑바르게 바꿔드렸고 코끝을 비중격 연장을 최대한 해가지고 최대한 디파인드 팁, 뾰족한 쉐입이 보이는 그런 코끝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냈던 케이스여서 정면상에서 많이 개선이 됐던 그런 케이스고, 옆모습도 봐도 코끝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케이스에서 코끝을 최대한 올려줌으로 인해서 좀 더 슬림해 보이게 하고, 옆라인을 좀 더 여성스럽게, 좀 코가 너무 서 있었는데 좀 누워 보이게 각도를 좀 바꿔드렸던 그런 재수술 케이스도 있었다. 그래서 첫 수술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교정되지 않았다면 재수술을 하면서 좀 더 요청도 하시고 그런 걸 잘 하는 의사를 만나면 좀 많이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봐야겠죠. 복코를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좀 더 코끝이 높아지고 슬림해지는 것이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코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낮고 펑퍼짐해 보이는 복코를, 그게 사실 뭐 이름이 복코라서 복이 많은 코라고는 하지만 그걸 뭐 없앤다거나 뭐 줄인다고 해서 복이 날아가는 거는 그냥 약간 미신에 가깝고, 더 예뻐지면 사실 얻는 게 더 많을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어가 주는 어떤 그런 미신적인 말 때문에 이거를 수술을 뭐 망설이거나 주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예전에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펑퍼짐한 코를 복코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 그래야만 복이 들어오고 그걸 없애면 복이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뻐지는 게 더 현실적으로 얻는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복코 교정하는 케이스들을 보여드렸고 방법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